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 DB, DC 헷갈리시죠? 어떤 것이 유리한지 오늘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교육 강석환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면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때가 항상 오는데요. 그때 종종 들리는 말이 퇴직연금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공고문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DB, DC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제도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맞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그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회사에 1년을 근무하면 한 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했던 그 한 달치 급여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입사하여 신입사원일 때의 급여와 퇴직을 할 때 몇 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급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은 이제 한 달치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당연히 급여가 많을수록 퇴직금은 많이 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는 퇴직하기 직전에 그 급여를 가지고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흔히 이야기하는 확정급여형 방식, DB형 제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DC는 무엇인가, 확정기여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말을 좀 유추해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퇴직금이 얼마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본인이 이 퇴직금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근로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면 퇴직금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반면 확정 기여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형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근로자가 직접 이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직접 결정해서 내용들을 풀어가야 하는데요. 결론은 DC형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1년을 채울 때마다 한 달치 정도의 급여가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일 때는 더 낮은 월급에 대한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었을 것이고 연차가 쌓이면서 퇴직급여도 조금씩은 올라가겠지만 이미 지급된 내용은 미래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받지 못하는 것이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DB형 방식, 확정급여형 방식은 임금 인상률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제도를 고수하는 것 저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임금 인상률이 꾸준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연간 2%, 3% 이런 수준으로 급여가 올라간다면 이때는 직접 한번 퇴직금을 운용하는 DC형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는 퇴직을 하고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저는 퇴직연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 구조에 따른 퇴직금이 어느 정도가 적립이 될지에 대한 것도 한번 미리 산출해 보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DB형 혹은 DC형 이런 금액을 가지고 쭉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IRP라는 계좌에 이 퇴직금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운용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연금을 더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DB와 DC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용 전략에 따른 운용 수익률에 따른 실제 퇴직금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